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4강에는 대기를 움직이는 힘하고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공부를 했었죠. 오늘 거기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15강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으로 편수풍 파동과 제트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구상에 있는 대기 순환이 규모에 따라서 좀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부터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평 규모하고 시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특징이 뭐냐? 뭐 난류, 토네이도, 해륙풍부터 해서 편서풍, 파동까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적혀 있는데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들이 옮겨지는 것들이 보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공간 규모하고 시간 규모는 대체적으로 뭐 수학적인 의미의 비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은 시간 규모가 작은 현상은 수평 규모도 좀 작고요. 공간 규모 작고요. 시간 규모가 큰 현상은 공간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규모하고 중간 규모는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현상인데 이거는 전향력의 영향을 좀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간 규모하고 지구 규모는 전향력의 영향을 고려할 뿐 아니라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향력이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향력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클수록 값이 좀 커요. 근데 작은 규모에서는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를 어떤 현상의 어느 규모다라고 뭐 일일이 무슨 1대1 대응하듯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각 규모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현상들을 좀 알아두면 편한데요. 미규모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난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 뭐 중간 규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륙풍, 상고풍, 네우는 마찬가지로 중간 규모인데 토네이도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걸로 이 그림상에는 현재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간 규모의 태풍, 고기압, 저기압 들어가 있고 지구 규모의 뭐 대기대순환, 편서풍, 파동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미 우리가 지구과학 1부터 지구과학 2 지금까지 해서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배웠던 것들은 여기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안 배웠던 현상들을 위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규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미규모는요. 일단 미규모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미기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경계층 내부에서 소규모의 에너지 질량 운동량의 교환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첫 번째가 바로 난류였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잠깐 난류와 측류를 언급을 했었어요. 예, 지난번에 역전층 관련해서 또한 뭐 대기 안정도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난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지표면의 마찰 및 부둥 가열에 의한 열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대기의 흐름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규칙한 대기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그 흐름들을 좀 보면요. 상층으로 갈수록 마찰의 영향이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서 마찰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난류가 잘 발생하는 반면에 이 지표면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곳에서는 규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측류가 되는 거죠. 대기가 불안정하고 지표면이 거칠수록 혹은 풍속이 빠를수록 난류는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표면에 있는 열과 수증기나 오염물질 등등을 상층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측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흐름만 있는 거잖아요. 연직 방향의 어떤 흐름이 없는 셈인데 난류는 그것과 상관없이 수평 흐름뿐 아니라 수직적인 흐름들도 잘 나타나기 때문에 확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규모로 들어갔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토네이도죠. 아까 거기 그림에서는 토네이도가 중간 규모인 것처럼 약간 표시가 되어 있긴 했는데, 토네이도는 학자에 따라서,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약간 미규모로 집어넣기도 하고 중간 규모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미규모로 일단 넣어서 지금 PPT를 만들었고요. 토네이도의 특징은 수평 규모보다는 수직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로는 높죠. 그래서 내우에 동반된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고요.
다행인 거는 토네이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풍속이 일단 엄청 강하다라는 거예요. 워낙 영역이 좁죠. 수평 규모가 작은데 기압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은 기압 경도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풍속이 엄청나게 강해요. 세계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좀 자주 발생을 하죠. 강한 토네이도들은. 그래서 태풍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에 해당되는 풍속은 훨씬 더 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동해 먼바다에서 관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토네이도가 아니고요. 용오름입니다. 용오름. 그래서 형태만 보면 수평 규모보다 수직 규모가 크고 굉장히 강한 회오리 바람이기 때문에 지금 토네이도하고 용오름을 같이 이제 써놨는데요. 현상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두 현상은 아예 다른 현상입니다. 토네이도가 형성되는 어떤 원리와 용오름이 생기는 원리는 사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용오름은 그냥 참고로만 비슷하게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오름은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규모로 넘어가면요. 미기상에서 다루지 않는 일기, 그러니까 날씨를 포함한 대기 현상의 전반적인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중규모 기상학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내우가 있었죠. 일단 처음에 해륙풍, 상국풍을 제외하고 내우가 있었는데 내우는 저희가 지구가 원에서 워낙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기류가 급격해서 정란운이 발달하고 천둥번개 소나기를 동반했던 악기상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해륙풍하고 상국풍이 나왔어요. 우선 해륙풍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해륙풍은요, 해안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육지와 바다의 온도차에 의해서 기압이 1위를 주기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의 위치가 1위를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해풍과 육풍이 부는 현상을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낮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낮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형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바다고요. 오른쪽이 육지입니다. 자, 그러면 낮에 햇빛이 내리쬐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겠어요? 네, 바로 육지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지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보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표면 부근에서 보면은 육지 입장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해 버리니까 여기 기압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의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이렇게 어디에서 불어온다?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의 형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밤에는요? 밤에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같은 형태로 바다, 육지라고 하면 밤입니다. 자, 밤에는 복사 냉각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더 빠르게 냉각이 일어난다? 네, 바로 육지가 더 빠르게 냉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냉각이 빠르기 때문에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공기가 모이니까 고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바다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 생기죠. 이거를 우리는 육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풍과 육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기에서 풍향을 매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구과학 원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풍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속된 게 불어오는 쪽에 방위를 붙이죠. 마찬가지로 해풍이라는 거는요. 불어오는 쪽, 어디서? 바다에서 불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가기 때문에 육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낮과 밤에 따라서 풍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1일 주기로 풍향이 바뀐다. 해륙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주변의 어떤 조건들이 조금 수반이 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러면 1일을 주기로 사실은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일을 주기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하냐면 바다와 육지의 기압 차이가 적어도 반나절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 동안은 바다에서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자, 육지하고 바다하고 보면은 고기압이 바다이긴 한데
기온은 누가 높아요? 여기가 핫하고요. 여기가 콜드하죠. 그래서 육지가 훨씬 더 기온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표면 부근에서는 뭐 등압선을 그리면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온이 높으면요 등압선 간격이 넓어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은 높아짐에 따라서 육지 쪽이 등압선 간격이 넓어지니까 상층으로 올라가면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게 됩니다. 등압선이.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바로 상층에서는 육지 위에가 고기압, 바다 위에가 저기압이죠. 그러면 이렇게 불러가는 흐름이 또 생기고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런 흐름들이 생기게 돼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육지 위가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저기압, 바다 위가 고기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에는 누가 더 온도가 낮냐면 육지가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표 근처에서는 이렇게 등압선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바다의 등압선 간격이 넓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층이 바다 쪽이 고기압,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니까 상층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의 어떤 흐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전하는 흐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표면 부근에서도 육지 쪽이 고기압, 바다 쪽이 저기압이 되는 이 기압 배치가 적어도 반나절은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지하고 바다의 어떤 마찰을 비교를 해보면 육지의 마찰이 보통 더 큽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 같다면 사실은 육풍보다는 해풍이 조금 더 강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열대 지역에서 좀 잘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왜냐하면 열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크기 때문에 낮과 밤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요. 반면에 중위도 지역에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륙풍 현상이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지만 제가 깔끔하게 다른 정리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그려놓은 게 많아서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규모로 나왔던 게 하나가 산곡풍이에요. 산곡풍은 사실은 해륙풍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다? 해안가에서 나타나는 게 해륙풍이라면은 산 쪽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산곡풍이에요. 산의 정상부, 그리고 골짜기. 물론 여기서 산의 정상부라는 거는 하나의 고개마다의 정상부를 의미합니다. 산꼭대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곡이라고 보통 부르는 골짜기하고 산에서 약간 능선이라고 부르죠. 그런 위치하고 온도차가 생겨서 기압이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일일 주기로 반복된다. 산풍과 곡풍입니다. 자, 낮에는 곡풍이 불어요. 왜 낮에는 곡풍이 부냐면은 자, 낮에는 계곡이 약간 그늘지게 되죠. 반면에 산의 능선들은요, 가열되기 쉬워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산의 정상부라고 표현되는 이 능선 부분은요, 같은 고도의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거는요,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공기가 비니까 결국에는 계곡에서 경사만을 따라서 오히려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능선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가 상대적으로 안에 들어간 이 계곡보다 더 기온이 높다 보니 가열바다 공기가 상승하니까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이 상승하는 흐름이 생겨서 이거를 곡풍이라 부른다. 마찬가지죠. 곡풍 뭐예요? 풍향은 항상 불어오는 쪽을 붙인댔죠? 계곡에서 불어온다는 의미의 곡풍이에요. 자, 밤에는요. 냉각을 봤는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정상부, 즉 능선 부분이 먼저 냉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하강하는 흐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상부에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산의 정상에서 분다라고 해서 산풍이라고 부르고요. 두 개를 합쳐서 산곡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곡풍이나 해륙풍은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종관규모입니다. 자, 종관규모는
뭐 기단, 전선, 기압 등 뭐 일기 변화의 법칙을 연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고기압과 저기압은 이미 우리가 다 지구가 원까지 해서 중학교 때부터 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만 보고 넘어갈 텐데 고기압은 두 가지 종류가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의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만 조금 강조를 해보면 일단 고기압에서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하강기류에서 생기는 고기압이 있고요. 지표면의 냉각 때문에 공기가 침강해서 형성되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보면요. 앞에서 얘기한 대기대순환에 의한 하강기류로 생기는 고기압을 우리는 온난 고기압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표면의 냉각에 의해서 공기 침강이 되면서 생성된 고기압을 한랭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온난 고기압은요. 중위도 부근에서 수렴된 공기가 하강하면서 단열 압축이 돼서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온난 고기압은 뭐냐면 우리가 곧 이야기하게 될 대기 대순환 상에서 특정 위도 부근에서 수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주로 하강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공기가 하강하면 단열 압축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열 압축이 되면 기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강하는 흐름이 생길 건데 자, 근데 이제 단열 압축을 받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하강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 중심 부분이 기온이 주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기압의 어떤 상태들이 그 상층에서부터 지표면 근처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온난 고기압이고요.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키 큰 고기압이라 부릅니다. 자, 반면에 시베리아 고기압은요. 겨울철 고위도 지역에서 대륙이라고 하면 아주 냉각되게 돼 있는데 공기들이 이게 지표면에 퇴적이 돼서 모이면요.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보다 낮은 한랭 고기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기 대순환상에서 하강기류가 생겨서 생기는 고기압이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가운 공기가 모이다 보니까 무거워져서 하강을 하게 돼서 생긴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중심부 부분이 오히려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얘가 침강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기는 하는데 기온 분포를 잘 보면 지표면 부근에서는 얘가 고기압이지만 한랭한 공기다 보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지표면 고기압의 상층은 저기압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하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한랭 고기압은요,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형성되는 원리에 따라서 고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온난 고기압은 대기 대순환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단열 압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압의 중심의 온도가 높아서 상당히 높은 영역까지 계속 고기압 상태를 유지를 하니까 키 큰 고기압이 되어지는 거고요. 한랭 고기압은 냉각을 받아서 무거워지는 바람에 하강기류에서 생기는 거다 보니 공기압 중심이 온도가 낮아서 상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고기압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압은 저희가 지구과학 1에서 워낙 자세하게 했죠.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태풍, 이동성 저기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소개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규모 현상이고요. 지구 규모 현상에서는 나왔던 것들이 계절풍이 있어요. 계절풍. 아까 그 표에서는 없었는데 계절풍은 뭐냐면 원리는 우리가 했던 해륙풍하고 똑같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예요. 그런데 주기가 1년입니다. 여기는. 자, 1년이기 때문에 시간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공간 규모도 더 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구 규모이고요. 계절풍이 잘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죠? 바로 동남아시아 부근이 되겠죠. 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대륙 동안 기후에서 잘 나타나고요. 기본 원리는 여름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이 되고 겨울에는 육지가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면요. 여름. 자, 여기 육지 부근이 굉장히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죠. 그럼 기온이 높으니까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공기가 불어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절풍이 부는 요거를 우리가 몬순 기후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여름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왜? 바다 쪽에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비가 오기 때문에. 특히 어디에 비가 많이 오느냐? 요런데 방글라데시 요런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겨울이 돼요. 겨울이 되면은 냉각을 받은 육지가 훨씬 더 기압이 커지겠죠.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육지에서 바다로 가요. 육지, 굉장히 큰 육지죠? 굉장히 건조한 바람, 그러므로 이때는 비가 잘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지역은 굉장히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계절풍 기후가 있는 지역은요, 여름과 겨울에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표시했던 여기 방글라데시 요 부근은요, 겨울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러면 육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나왔던 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원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바람은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니까 더더구나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계절풍 기후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살짝 걸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계절풍 기후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왜 제가 여기 표시했던 여기 방글라데시나 인도 이쪽보다 그 여름과 겨울에 강수량 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가? 그거는 여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대한 산맥이 우리를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계절풍 기후라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똑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름 옆에 JJA, 겨울에 DJF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대기과학이나 기후학에서는 북반구나 남반구에서의 여름과 겨울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JJA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6월, 7월, 8월 영어의 약자를 쓴 겁니다. 그럼 DJF는 뭐예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과학에서는요. 이렇게 여름, 겨울이라고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몇 월, 몇 월, 몇 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풍 말고 또 있는 게 뭐 대기 대순환, 뭐 편서풍 파동, 뭐 편동풍 파동 제투류, 뭐 이런 워커 순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워커 순환은 지구과학 1에서 배웠고요. 편동풍 파동은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대기 대순환과 편서풍 파동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편서풍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제트류와 묶어서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대기 대순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도별 복사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위도에 따라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과잉인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으면 과잉,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으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적도에서 저위도 부근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좀 더 많아요.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위도는 그 양이 줄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된다? 저위도의 열 에너지가 각각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열 에너지의 수송량은 어디서 제일 많다? 대략 40도 위치. 그래서 약 40도 부근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죠, 여기쯤. 뭐 40도, 45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뭐 보기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도 그렇고 지구 복사 에너지도 그렇고요. 둘 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둘 다 감소해요.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서 감소량이 굉장히 적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정도가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위도가 지나면 경향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에 대한 대기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대기대순환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해류를 얘기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일세포 모델이 있어요. 단일세포 모델은 하나의 전체적인,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의 반구만을 의미하는 거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단일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인 가정이 세 가지가 있죠. 지구 표면이 물로 덮여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 말은 육지와 바다의 존재에 따른 차등 가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균일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태양은 항상 적도 상공에 있다.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바람의 계절 변화 따위 보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다. 전향력을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세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저위도의 저기압과 차가운 고위도의 고기압에 의한 직접적인 순환이 하나만 생기게 된다. 이게 단일세포 모델이고요. 자, 3세포 모델은 단일세포 모델에서 뭐가 바뀌냐면은 바로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세포 모델을 뭘 가정해요? 지표면 균질하다. 그 다음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하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실제 대기 대순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는 조금 있죠. 우선 어쨌든 3세포 모델을 먼저 보시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일세포 모델과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지구 자전을 고려한 것이 차이점이고요. 태양이 적도 상공에 있고 지표면 균일하다 이건 똑같습니다. 세 개의 세포는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뭐 저위도 여기 다 오타가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페렐 순환이 중위도고요. 극순환이 고위도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 안에서 부는 뭐 지표면 부근에서의 바람은 각각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세포 모델에 따라서 각 위도에 따른 세 가지 순환 모델이 순환의 형태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헤들리, 페레, 극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에서 부는 바람 이름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직접 순환. 반면에 페렐 순환은요. 간접 순환이죠. 간접 순환. 자, 그 이유는 여기 적도 부근 온도가 높아서 상승을 하고요. 극지방 온도가 낮아서 하강.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상승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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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결국에는 적도 부근 극지방의 어떤 열적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직접순환이 되는 거고요. 이 페렐 순환은 그럼 결국 뭐냐면 얘네들은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게 유체잖아요. 가운데 꼈어요. 그러니까 같이 회전할 수밖에 없죠. 끼인 상태로. 그래서 간접순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하필은 3개로 나눠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요. 사실은 위도를 가로지르며 공기가 이동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전을 고려했잖아요. 그럼 자전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전향력이라는 걸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북반구로 보면은 진행 방향이 돼서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세포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구는 3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구는 세포가 3개냐라는 거예요. 그건 지구의 자전 각속도가 세포를 3개로 나눌 만큼 딱 그 정도 값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전 각속도가 더 크다면요. 저항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위도로 이동을 해도 위도별로 이동을 해도 위도와 더 빠르게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세포가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목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목성은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목성의 자전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대순환을 조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적도에서는 공기가 가열돼서 저기압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이름을 우리는 적도 저압대라고 일단은 불러요. 그 다음에 30도 부근은요. 공기가 냉각하는 효과로 인해서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하강하는 거죠. 중위도 고압대요. 60도 부근은요. 다시 고위도 저압대를 이룹니다. 이유는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을 해서 극고압대를 이루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3세포 모델에 의하면은 60도 부근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고위도 저압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적도, 30도, 60도 극으로 가면은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이렇게 되고요. 위치에 따라서 적도 저압대, 중위도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도 저압대도 저위도 뭐 저압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또 이름이 좀 다른 애들이 있죠. 적도 저압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적도 무풍대라고도 부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적도 부근에서 열대 수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수렴대라고도 부른다라고 일단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60도 부근의 또 특징은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유는 여기서 중위도에서 전선이 잘 생긴다. 그런 의미들 한 번 더 체크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중간중간의 위치는요. 지표면 부근에서는 무역풍이 형성이 되고요. 30도에서 60도에서는 편서풍, 60에서 극지방에서는 극동풍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상층, 상층, 상층 이 세 지역에서의 상층에서는요.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편서풍, 여기도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도 편서풍이요. 그러니까 상층은 다 뭐예요? 죄다 편서풍입니다. 그런데 이 편서풍 중에서 여기 30에서 60도 부근만 편서풍 파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편서풍이 왜 파동이냐 여기만 그거는 다음 강의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왜 상층은 편서풍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상층이 편서풍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온 분포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기온이 높으면 등압선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서풍에 관련된 자세한 거는 다음 강의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순환이 헤들리 페렐 극순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본 거는 3세포 모델에 의한 형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잘 끊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지금 나온 거는 우리가 평균 좌우면 순환이라고 부르는 건데 3세포 모델보다 지금 현재 실제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3세포 모델보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이 평균 좌우면 순환의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는 최대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과학 2를 배운다고 하면 3세포 모델까지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평균 좌우면 순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대로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바람이나 풍향이나 이런 상태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권계면, 권계면, 공계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기온에 따라서 이 공계면의 높이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세포에 형성되어 있는 그 순환의 높이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있는데 이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헤들리 순환에서 나왔던 요렇게 가는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페렐 순환은 어떻게 돌고 있어요? 요 그림상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전체의 영역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도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볼게요. 이렇게 도니까 이런 방향으로 도니까 사실은 상층은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페렐 순환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헤들리 순환으로부터 극순환으로 바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층에서 오히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흐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은 자, 아까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림. 자, 제가 대략 그린 것과 좀 다르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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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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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가서 원래는 이 방향으로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색깔이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것과 지금 안에 그림 안에 있는 상층에서의 방향이 다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페렐 순환 자체의 어떤 회전 방향이 지금 두 가지가 상층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페렐 순환의 방향 자체가 워낙 이제 작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극순환에서 헤들리 순환으로 지표면에서 또 넘어가는 흐름도 있고 이렇게 되다니까 사실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면으로 잘랐을 때 어느 쪽 흐름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대 전선대 같은 경우에는요. 계절에 따라서 중위권에서 위치도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중위권 내에서의 상층에서는요. 편서풍 파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위에서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잘라서 보게 되면은 여기 부분을 보면 위로 가고 있죠? 이쪽 부분을 보면 아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을 또 정의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교과서에서도 단면을 그릴 때 중위도에서는 하층과 상층의 방향을 모두 똑같이 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방향으로만 또 흐름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고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좌우면 순환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열적도 부근에서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열적도라고 하는 경우 어디쯤이냐? 북위 5에서 10도예요. 이 열적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열대 수렴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적도와 다르게 실제 평균 좌우면 순환은 실질적인 적도의 역할을 하는 위치가 북위 5에서 1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걸 열적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과정은 똑같아요. 적도 부근에 상승기류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는 하강기류가 우세하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방향 속도 분포를 봤을 때 상층에서는 대부분 편서풍이 우세하죠. 네. 보시면 위도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도권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적도 부근에서는 편도풍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뭘 나타내고 싶었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세포들의 위치가 조금씩 변한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여름이고요. 아래가 겨울이죠.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열적도의 위치가 여기 북반구에서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겨울에는 열적도의 위치가 남반구로 내려가 있죠. 물론 이제 남반구로 정확하게 내려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나타낸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위도로 더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절에 따른 변화를 좀 보게 되면요. 열대 수렴대는 DJF 시기, 즉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에는 남하하고요. JJA, 즉 여름에는 북반구 여름에는 북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DJF 시기에서 보시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뚜렷하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발생을 하고요. 인도는 북동 계절풍, 즉 육지에서의 고기압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수렴대의 저기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남반구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영역이 또 다 남반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JJA 시기 여름이죠. 북반구 여름에는 대륙은 저기압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기압이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뚜렷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동 계절풍, 남서 계절풍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 수렴대의 저기압은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나타나고 있죠. 다 북반구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3세포 순환은 가정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지표면 육지, 바다 다르죠.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의 육지의 비율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3세포 순환은 지표면이 균일하지도 않고요. 위도 간의 기온차가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3세포 모델대로 이쁘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기 대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